오늘 아침 주뉴스입니다.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외교수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걸 미국이 허용할 경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뉴진스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와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진스는 하이브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25일까지 미니진 전 대표가 복귀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제기동에서 또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와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회를 열고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 방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모집 인원의 11배에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를 목표로 수능을 다시 보려는 N수생도 21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6%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한다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1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이미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 4일째 모집 인원의 11배에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업계 자료를 보면 어제 저녁 6시까지 전국 39개 의대 수시에 모두 3만 2천여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일부 전형과 의학 전문 대학원인 차의과학대를 제외하면 모집 인원은 2,978명으로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16.12대 1, 지역균형 전형 경쟁률을 8.97대 1로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는 여야 의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협의체 출발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처음부터 의료계 모두가 한꺼번에 함께하지는 못하더라도 참여가 가능한 단체부터 동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단 출발을 한 후에 언제든지 의료단체들이 추가로 참여하면 된다며 생각이 다르니 대화해야 하고 대화를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에 제시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 제한을 두는 건 의료계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를 두고 집권 여당 대표와 정부 입장이 다르니 도대체 집권 세력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확히 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어젯밤 10시쯤 서울 제기동에서 도로가 움푹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수습 과정에서 주변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도로사업소 등 관계기관은 중장비를 동원해 꺼진 도로를 파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15분쯤에는 서울 상계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수락 고가 차도에서 방음터널 보수 공사 도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공사 관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오늘 새벽 6시까지 양방향 차량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뉴진스가 하이브를 강하게 비판하며 오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멤버 다니엘은 민 전 대표가 너무 불쌍하고 또 하이브가 비인간적인 회사로 보인다며 이런 회사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The direction of travel is clear, and the timing and pace of rate cuts will depend on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변동폭을 가늠할 물가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5%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거비는 올랐지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게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둔화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의 전달 대비 상승률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근원 CPI는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정할 때 더 주시하는 지표인 만큼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이른바 B컷 기대감은 한풀 꺾였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금리 전망 시스템인 페드워치도 CPI 발표 이후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85%로 점쳤습니다. Some are hoping for maybe a half-point cut, which would be a larger reduction in borrowing costs and could bring down mortgage rates more quickly, but that's unlikely to happen at the next meeting. 최근 연준의 관심은 인플레이션 억제보다는 고용시장 안정으로 옮겨간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6일 발표된 일자리 통계에 뚜렷한 단서가 없었던 터라 곧 공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를 가를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걸 미국이 허용할 경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1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이미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격퇴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지원에 달렸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기자회견에서 승리 계획은 대부분 미국의 지원에 달려 있다며 다른 우방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하려는 승리 계획이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방이 지지한다면 러시아의 전쟁 종식을 강요하는 게 더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유럽으로 공급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올해 말 중단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현지 시간 11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과 천연가스 수입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9년 12월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과 5년 계약을 맺고 자국을 거치는 우렌 고이 가스관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전쟁 발발 이후에도 이 계약을 유지하면서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우라늄 등 전략 원자재의 수출 제한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정부 화상회의에서 서방이 많은 상품의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면
우리도 특정한 제한을 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몇 가지 유형의 상품을 살펴서 우라늄, 티타늄, 니켈 등에 대한 제한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 일부 단체라도 참여하면 여야 의정협의체는 출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네, 의료계 설득에 사활을 건 분위기지만 2025년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 그리고 원내 지도부와의 의견이 여전해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격차 해소 현장 간담회 차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일정을 쪼개가며 대학병원 응급실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자신이 제안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구성부터 삐걱대자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급선무라며 다시 한번 의료계 참여를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일단 오셔서 지금 서로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이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의료계 일부 단체가 협의체 참여에 긍정 검토를 하는 거로 안다고도 공개했는데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전 반드시 협의체에 닻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미 참여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단체에서라도 먼저 시작해서 출발하고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료 단체에서도 참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늘 당정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2025년도 의대정원 재조정은 어렵단 정부에 의료계 설득을 위한 역할을 당부할 거로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2025년도 조정은 어렵단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의료계 설득의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지금 25년 정원은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재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여야 의정 협의체의 필요성 자체엔 이미 공감대를 이룬 만큼 당내에선 응급 의료사고 면책과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준비 등 의료계 설득 대책 마련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선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전 협의체 구성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설득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정 각 주체별 이견을 좁히고 이 물밑에선 용산 대통령실과 당내 이견들도 좁혀야 하는 적잖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을 앞둔 지역 응급 의료 체계를 점검합니다. 당정은 또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료계 참여를 이끌 방법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당에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 우려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를 두고 의제 제한 없는 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에는 기존의 대책을 되풀이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이 추석 연휴 전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제외하겠다는 건 사실상 의료계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며 3가지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의제 제한 없는 논의와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겁니다.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은 의료계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말뿐인 중재 대신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중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말 정치가 아닌 결과 정치가 여당 정치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용산을 찾아 대통령의 해결 의지 확답부터 받아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책을 두고도 박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발표된 대책을 재탕한 데다 한시적으로 의료 수가를 올리더라도 결국 국민이 내야 할 돈인 만큼 임시 방편일 뿐이란 주장입니다. 긴 연휴 동안 혹시라도 아프진 않을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왜 온 국민들을 이런 불안 속에 빠뜨립니까?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협의체를 띄우는 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 설득을 위해서 별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검찰의 수사, 또 노동정책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특히 여야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는 공감했지만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낼 대책과 정부 책임론 등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5학년도 수능 응시자가 52만 2,670명으로 지난해보다 18,082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졸업생 수는 16만 1,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042명 늘었고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졸업생의 비중은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줄었지만 이는 지난해 재학생 숫자가 적었기 때문으로 올해는 의대 증원 등의 여파로 더 많은 N수생이 응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대 수시 모집 사흘째 모집 인원의 11배가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시업계 자료를 보면 어제 저녁 6시까지 전국 39개 의대 수시에 모두 3만 2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일부 전형과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들을 제외하면 모집 인원은 2,978명으로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16.12대 1로 지역균형 전형 경쟁률은 8.97대 1로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마침 주변에 비번이었던 경찰관이 있어서 범행 장면이 곧바로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유소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급하게 역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사건이 있었던 건 지난 1일 밤 11시 반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입구역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 A씨가 적발됐습니다. 이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앞에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겁니다. 그런데 A씨의 범행 장면은 경찰관에게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비번이었던 서울 노원경찰서 당연지구대 소속 김태민 순경이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범행을 목격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김순경의 촉이 그대로 적중한 겁니다. 뭔가 그 피해 여성을 그 남성이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의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가 개찰구 나가자마자 그 남성이 핸드폰을 만지더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따라 나갔고요.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순경이 확인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112 신고를 접수했고 A씨는 출동한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호기심에 그랬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아도 경찰관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 범죄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명령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은 김순경을 표창 수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에 발단이 됐던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단체 대화방 일명 멋진 해병에 참여했던 관계자와 변호인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사적 모임의 단톡방 하나만으로 말도 안 되는 억측과 추측이 잇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이 주장한 임성근 구명 로비설이 민주당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JTF에서는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오늘 발표할 내용, 질의응답할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7월 17일에 제가 장경태 의원실 찾아가서 좀 이 상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는 녹취 파일을 들려줘요. 근데 한 30분 가량 되는 녹취 파일이었는데 한 5분 정도 듣다가 뭐 이거 들을 필요 있나요? 저희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라고 하고 뭐 매체를 통해서 그 녹취 파일 일부가 공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어떤 최해병 순직의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구나. 네, 사건 사고 한 주 뉴스입니다. 지난해 6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 형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버 등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김 대표 측 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항고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경기 고양과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이영복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어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경찰이 피의자 3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0대가 251명, 20대가 57명으로 청소년과 청년층이 대다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한 달여 동안 심야 시간 대전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현금 등 440여만 원을 훔친 20대 A씨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아내에게 징역 4년을, 남편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년 전 한파 속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 노동자의 유족 측이 고용 허가제로서 사업장을 지도 점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지인인 카페 주인에게 돈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해 카페에 불을 낸 혐의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월계동에 있는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50대 운전자가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원 여파로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중지된 가운데 경찰이 상품권을 유통 판매한 한국선불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역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역 판정 검사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지난달보다 2배가량 늘면서 해경이 서해 접경 해역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연일 이어지던 늦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전국적으로 내린 가운데 밤새 서울 시내 도로가 꺼지면서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동부간선도로에서는 공사 중에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서 작업자 2명이 다치기도 했는데 지금 빗속 출근길 큰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입니다. 삼거리 도로 한가운데 커다란 구덩이가 파여 있고 주변에는 아스팔트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서울 제기동에 있는 도로에서 땅이 꺼졌다는 민원이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쯤. 민원을 접수한 관할 도로사업소 등은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 주변을 파내고 곧바로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차량 사고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한때 도로 일부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구멍은 가로 0.6m, 세로 0.9m에 깊이 1m 정도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당국은 땅이 꺼진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제 구조물 옆으로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비슷한 시간,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고가차도에서 방음터널 철거 공사 도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순찰차 2대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중앙에 있는 철골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 이 사고로 작업하던 남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방음터널을 철거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양방향 차량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고가차도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고의 여파로 밤새 교통이 통제됐었는데 조금 전부터 양방향 모두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CCTV 통해서 상황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노원교 구간입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밤새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었는데 조금 전부터 양방향 모두 차량 통행이 재개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의정부 방향 쪽으로 차량이 굉장히 밀리는 모습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도 차량이 양방향 중에 의정부 방향의 차량 소통이 더 원활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수락 고가차도에서 방음터널 철거 공사 도중에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보수작업 차량과 타운크레인 차량이 동시에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용의를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노원교에서 상계교 모습 보겠습니다. 지금 구조물을 보시면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으니 감속하라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이곳 역시 의정부 방향 저희가 연결해드리기 조금 전부터 지금 양방향 통행이 재개됐다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의정부 방향이 조금 전까지는 꽉 막혀 있었는데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함께 보실까요? 자, 마지막 한 곳입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창동 차량기지인데요. 서울 동부간선도로 창동 차량기지 CCTV 화면 보고 계시는데 이곳은 이제 공사 중인 모습이 왼편에서 보이시기 때문에 앞서서는 차량 통제로 인해서 주차장처럼 꽉 들어찬 모습이었는데 이제 통행이 재개가 되면서 차량들이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에서 이 출근길 정체가 좀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합류하는 차도에서 차량들이 많이 몰릴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출근길 주의해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부간선도로 상황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됐다가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중북부 지방은 내일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최고 80mm 이상으로 양이 제법 많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일부 도심과 해안가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3도, 부산 26.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중북부 지방은 비가 집중되며 심한 폭염이 주춤하겠지만 충청 이남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30도, 광주와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오늘 응급의료 종합 상황에 관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관련 내용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전달합니다. 담화에는 추석 명절 기간 응급실 상황에 대한 정부의 특별 대책과 의료진 격려, 응급상황 행동 요령 등이 담길 걸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8개 수석실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병원을 34곳을 방문해서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현장 방문 결과 대학병원은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응급병원 역량이 축소돼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사직과 인력난 문제 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의료인 민영사상 면책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등이 나왔고 최근 연쇄 이탈 등으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위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유포된 데 이어서 일부 의대생들이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국민을 향한 폐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유감을 표하면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이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입에 담기 어려운 폐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이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라는 게시글 등이 올라온 겁니다. 심지어 국민을 동물에 비유해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조선인들 살리면 안 되는데 등 부도덕한 발언들이 난무했습니다. 또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한 신상털기와 조리돌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의사나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게시글들이 있다고 들었고 우리 보건복지부는 그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가능하면 오늘 중 신속히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입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선배와 동료 의사들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배 그리고 동료 의사들께서는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하자 정부는 곧바로 수사 의뢰했는데 이번에도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일부 선을 넘는 언행에 의료계도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개개인의 일탈로만 바라볼 수 없는 문제라며 적어도 국민을 향한 비난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직업인 의사들이
어쩌다 국민을 저주하는 막말까지 내뱉는지 참담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등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선고 결과가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립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 조작 선수들과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이 특히 주목받는 건 김건희 여사가 해당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의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느냐입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자금을 대는 등 범행을 수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손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역시 전주로 의심받아온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분석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이번 주 처분이 유력했던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선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속도를 고려하면 추석 연휴 이후로 처분 시점이 미뤄진 셈인데 김 여사부터 먼저 처분해서 일어나게 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내수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아침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생활 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7월 말 기준 재정 동향을 발표합니다.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지난 2월 말 기준 103조 4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등이 조만간 안정될 거라는 한은의 시각이 확인된다면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집니다. 통계청이 오는 2052년까지 30년 동안 장래 가구 추계를 발표합니다. 2년 전 발표된 장래 가구 추계를 보면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20년 31.2%, 648만 가구에서 2050년 39.6%, 905만 가구로 8.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침입위원회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폐해, 딥페이크 영상물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을 위해 조만간 텔레그램 측과 실무 협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3일 구축한 한라인 채널을 통해 텔레그램 측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1건 모두 처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활한 소통을 통해 텔레그램 측과 계속 실무 논의를 해왔고 조만간 신속히 양자 대면 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상기후의 병해충의 위협으로 과수농가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국내 기술로 개발한 새 과일 품종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농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 수확이 환창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신화배로 해외 도입종인 신고보다 당도가 더 높습니다.
이른 명절에는 충분한 당도가 안 올라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신화는 같은 기간 됐을 때 한 열흘 정도 숙기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신고배가 전체의 85%, 사과는 후지종이 62%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품종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상기후나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5년 중 개화기 냉해가 발생하지 않는 해는 2022년뿐이었으며 특히 23년은 냉해와 탄저병이 동시에 발생해서 과실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과일 품종을 다양화해 위험 요인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가 차원에서 새 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탄저병에 상대적으로 강한 아리수 사과는 보급 10년 만에 재배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배로 늘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이지플과 아리원, 감노 사과도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품종이 차례상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품종 개발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과수에서는 민간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국가 차원의 육종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과일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품종은 아직 재배 농가가 많지 않아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농진청은 새로 개발한 품종이 안정적으로 재배되도록 전문 생산단지를 만들고 유통망을 별도로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해외 직구로 들어온 어린이 용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유해 물질이 상당수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외 구매 대행 어린이 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 37%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동 완구 7개, 물놀이 용품 10개, 비눗방울, 핑거 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로 4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이 금지된 메칠이소티 아졸리논과 메칠클로로이소치 아졸리논이 검출됐습니다. 영국의 일부 중동 국가에 적용하던 무비자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전자여행 허가 ETA 제도를 내년부터 확대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영국을 방문하는 비유럽 국가 외국인은 ETA를 소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적용 대상이며 발급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을 본배구로 이끌었던 메가가 인도네시아 리그에서 우승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즌 V리그에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던 메가는 외국인 선수들과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강력한 스파이크가 쏟아집니다. 튕겨나간 공을 받기 위해 거침없이 몸을 날립니다. 실전 같은 전지훈련, 히잡을 두른 메가도 합류했습니다. Kayak ingin menantang, bukan yang hal baru ya, ingin menantang lagi untuk kedua kalinya, ingin mencoba lagi tentunya mungkin di tim yang sama dan pastinya aku berharap lebih baik lagi daripada tahun lalu. Mungkin kalau bisa kita lebih dari tahun lalu, aku berharap kayak gitu. Makanya aku ingin mencoba lagi. 메가는 지난 시즌 정관장을 7년 만에 본배구로 이끈 1등 공신입니다. 공격 성공률 리그 4위, 득점은 7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주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아시아 쿼터지만 탈아시아급으로 활약한 셈입니다. 데뷔 시즌을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보낸 만큼 각오도 남다릅니다. Karena tahun lalu juga kayak saingannya itu ya mungkin Foreigns kan saingan aku. Terus tahun ini juga mungkin ada Foreigns, ada mungkin Asia Quarter juga yang mungkin di satu posisi. Ya aku pengennya jadi kayak nomor 1 sih Kak. best opposite sih pengennya. 국내 리그가 쉬는 동안 메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우승컵을 들었고 자국 국가대표로도 뛰면서 인도네시아의 김연경으로 불렸습니다. 올해는 V리그에서 플레이오프를 넘어서는 성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alau bisa kita naik peringkat juga lebih dari kemarin. Syukur-syukur kalau kita bisa juara di tahun ini. 메가가 올 시즌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된 외국인 선수 부키리치와 좋은 시너지를 낸다면 정관장은 다시 한번 봄바람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신생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스타트업과 창업 전문기관들이 참여해 교류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배란 테스트기를 촬영하자 앱이 임신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또 초음파 사진을 찍자 태아 크기가 상위 몇 %인지 알려줘 기존의 초음파 결과와 태아 평균 크기를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앱으로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단계별 정보를 제공받고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패드 위로 올라가면 운전자가 차 안에서 앱을 이용해 충전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바닥에 배설된 급전 패드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자기 공진을 통해 차량 하부에 있는 집전 패드로 전력을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무거운 충전건을 꽂지 않아도 무선 충전할 수 있고 케이블 유지 보수나 별도의 캐노피 설치도 필요 없어 유지 보수 비용을 낮춘 것이 장점입니다. 자기장을 이용해서 대용량의 전력을 패드와 패드끼리 전송하는 방식인데요. 승용차의 경우에는 최대 94%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버스나 트럭 시스템은 90% 정도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전 세계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참여했으며 전문가 강연과 투자 유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스타트업과의 우수 협업 사례를 소개하고 협력을 원하는 스타트업에게는 기관별 기술 수요를 공유했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고 또 투자자들하고 스타트업하고 만나는 미드업 행사를 올해 특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의 특징은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IR 행사를 정말 많이 만들었다는 게.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스타트업들이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그룹 BTS가 빌보드가 선정한 21세기 최고 팝스타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빌보드는 최근 공개한 빌보드 선정 21세기 최고 팝스타 순위에서 BTS를 19위로 선정했습니다. 빌보드는 BTS가 K-팝과 한국 아티스트를 막아섰던 천장을 부쉈다며 어떤 K-팝 그룹도 BTS가 거둔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잇따라 정상에 올랐던 것을 언급하면서 비틀스급 성공을 거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보면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 경기도 고양시, 충남 예산과 아산에 발효 중인데요. 비는 점차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고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중북부 지방은 내일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최고 80mm 이상으로 양이 제법 많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일부 도심과 해안가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3도, 부산 26.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중북부 지방은 폭염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한낮에 서울 27도, 강릉 26도로 심한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반면 충청 이남은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 광주와 대구 32도 등으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주말에도 중북부 지방에는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 휴일에는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중부지방도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추석 연휴 동안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한편 제13호 태풍 버빙카는 중국으로 향하지만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